뉴스탑10이 뽑은 3위입니다. 일본의 2차 보복 이후 아베 일본 총리가 침묵을 깨고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지 4일 만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最大の問題は国家間の約束を守るかどうかという信頼の問題です。日韓請求協定に違反する行為を韓国が一方的に行い、国交正常化の基盤となった国際条約を破っています。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 침묵을 깨고 4일 만에 한 말, 여러 가지 정리하면 한국 약속부터 지켜라. 최진봉 교수님. 네. 심상치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얘기 들어보면 1965년도에 처리된 한일 청구권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의 출발점은 사실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아베가 지금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그 말과 이제 연관돼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 개인에게 보상하는 까지 다 해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대법원이나 아니면 국제법상으로도 보면 징용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본인의 생각만 주장하면서 국가 간 약속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개인 청구권의 보상까지도 다 소멸됐다고 보는 그 아베의 생각 자체가 저는 국제법상 맞지 않다고 보고요. 국가 간 약속을 우리가 안 지킨 게 아니라 아베 총리가 현재 국제법상에 가지고 있는 개인의 청구권 자체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본인이 국제법을 어기는 상황인데 저렇게 어불성설 남한테 탓을 돌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참 이쯤 되면 일본 아베 총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외교적 해법이 찾을 길이 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조수인 부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놓은 해법은 제가 좀 기억하기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 그리고 우리 소재 국산화 이 정도가 좀 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베 총리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누구도 아베의 태도에 온당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되는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남북 경협을 얘기했습니다. 예. 평화 경제를 실현하면 일본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쏩니다. 오죽하면 굿모닝 미사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미사일을 쏜다는 거예요. 이런 북한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남북 경제 협력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때도 잘못했고 또 북한과 우리가 손잡는다고 해가지고 일본의 신기술을 그러면 어떻게 뛰어넘느냐? 단숨에 뛰어넘느냐? 내용도 부적절한 거예요. 이거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그리고 또 국산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가령 불화수소라는 그 원재료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산화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믿고 따라 주십시오 라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해법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여당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이 아직까지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길 메시지를 앞세우면서 독립운동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국민의 경제적 저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 국민이 주장하는 길은 쇄국이 아니라 애국의 길이며 위정 척사가 아니라 기술 독립과 부품 소재 장비 산업 분야에서 자립의 길입니다. 야당도 가뜩이나 예민한 금융시장 상황을 놓고 제2의 IMF가 오고 있다는 등의 국민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언행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마지막 문장처럼 우리가 괜히 위기 조장하거나 불안감을 자극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일단 오늘 여당의 원내대표는 안중근 손도장을 뒤에 걸개로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흥문화학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좀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정부가 없습니까? 나라가 없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활동했던 것, 신흥문화학교 때는 우리가 정말 나라가 없어서 나라를 잃어서
정말 저 만주골판에서 무관학교를 만들고 안중근 의사가 저렇게 단지 혈서를 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지금 여당은 자꾸 예전에 독립운동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집권 여당은요, 정부입니다. 자,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정부가 없던 시대에 우리 열사들이 활동했던 것을 지금에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얼마 전에 민주연구원에서 자, 이번에 이렇게 반일 프레임으로 가는 게 내년 총선에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보고서를 의원들한테 비공개로 돌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의심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일 프레임을 자꾸 가져가면 선거에 유리하고 우리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뭉치니까 자, 계속적으로 반일 운동하자. 자, 일본에 방사능이 있으니까 올림픽 가지 말고 일본 아베는 히틀러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정부는요, 여당은요, 문제 제기 집단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집단이에요. 뭔가 대안을 만들고 문제 해결해야지 저런 식으로 자꾸 백드롭에 뭐 독립운동 걸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짓인지 솔직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는 이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최재성 일본 경제침략특위위원장이 도쿄 여행을 좀 금지해야 되는 검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여당 내부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얘기까지 좀 거세게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저는 도쿄올림픽을 전체 보이콧하는 건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림픽 자체를 보이콧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뭐 예를 들면 경기 뛰고 이런 것까지도 보이콧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이제 아마 최재성 의원은 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방사능 위험도가 도쿄까지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여행 주의나 여행 어떤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 그 부분은 이제 도쿄에 정말 방사능이 얼마나 있냐 하는 부분 수치를 정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공정한 기관에서 확인된 정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도쿄 여행을 했을 때 방사능 노출 위험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증명해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장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만약에 저게 이제 실현되려면 정말 방사능의 수치가 도쿄 지역에서 정말 높은 건지 하는 부분에 공정한 어떤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집권 여당의 주장에 자유한국당은 스포츠인들의 평생 꿈을 짓밟지 말라면서 오늘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은 스포츠인들에게는 평생의 꿈과 같은 무대입니다. 그런데 이 도쿄올림픽 보이콧, 자칫 스포츠인들의 꿈을 짓밟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여당 일부 의원은 도쿄를 여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고 합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쿄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 장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마지막 문장, 도쿄의 아파트를 보유한 한 장관이 생각나다. 그게 바로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얘기하는 건데, 글쎄 조수임 부장, 이 얘기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야당이니까 이 비판, 도쿄에 집 있는 장관 비판도 할 수 있는 건지, 둘 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뜬금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이 박영선 장관의 인사청문회 시절에 총 42억 9,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 7억 원짜리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의 아파트까지 있는 분이 장관이 됐는데 그 당에서는 도쿄올림픽 이거 안전하지 않으니까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세를 할 때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그렇죠.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만 그 공세가 정말 타당하다. 저 야당에 정말 수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별로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그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고 한 여당에서는 또 같은 시기에 남북 단일팀을 조성하자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당의 목소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도쿄에도 방사능이 퍼져 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보이콧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2011년 이후 그러니까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이 폭파되고 이 이후에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축구대회를 여러 번 나갔어요. 그러면 최재성 의원부터 와서 방사능으로 인한
뭐 코피라도 터져야 이게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재성 의원이 든 발언의 근거는 한 일본의 네티즌이 쓴 글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이 맞느냐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해서 공세를 해야만 국민들도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영선 장관 저격한 말은 지금은 좀 불필요한 얘기란 말씀이신 거죠? 불필요하죠. 뜬금없다 이렇게밖에 알겠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길 메시지에 관련해서 정치권의 오늘 반응들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